파주시장 후보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45만 파주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신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파주의 모습은 수도권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명품 도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부자 파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아직도 도처에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데 시장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경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 파주가 전임 시장님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제 심정이 이런데 우리 45만 파주 시민들의 무너진 자존심은 정말 무참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히 어느 후보의 꿈을 이루는 그런 기회로서뿐만이 아니라 유사 이래로 무너져버린 우리 파주의 자존심,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명정대하게,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시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꿨던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또 저의 오늘이 있게 한 우리 위대한 파주를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품 도시, 전원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드는데 제 모든 열정과 격려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과로 파주 사회에 제 명예를 심겠습니다. 지금 파주의 정치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나라의 정치 상황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죠.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우리 자유한국당의 후보로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는 시장 후보로서 열정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박을 강협위원장님들께서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우리 시의원 후보, 도의원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 반드시 당선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로서 자유한국당이 나아가는 길에 동참하고 이번 선거가 정말 깨끗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파주의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파주 지역사회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파주의 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려면 파주 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가 이전의 시장은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 경험도 풍부한 그런 분이 시장에 당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35년간 파주시청에 몸담았습니다. 말단 부급 서기보로 시작을 해서 기장, 과장, 면장, 읍장, 국장까지 35년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경험이 파주시정을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임 중에 파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늦가기로 공부를 해서 행정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고 파주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퇴직을 하고서도 DMZ 포럼 대표로서 파주의 미래 자산인 DMZ에 대한 시민 담론을 만드는데, 우리 파주의 주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 공로로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상도 받았고, 또 뉴욕타임스의 세계 평화만 조성 노력이 보도가 돼서 정말 세계적인 신문에도 보도가 되는 그런 영광도 안아봤습니다. 저의 지식이 경험과 더해져서 우리 파주, 정말 명품 파주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8년 전에 6년이라는 정년을 남겨놓고 파주시청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는 열심히 해서 6개월 후에는 다시 복직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정치 현실이, 정말 우리 지방자치의 정치 현실이 정말 혹독합니다. 정당 권력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무참하게 무너지고, 그런 걸 보면서 여러 번 이거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2번이나 후보도 되보지 못하고 좌절을 겪었습니다. 한 번도 저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정정당당하게 승복하고, 저라고 어찌 분노하지 않고 분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이제 저는 전임 시장님께서 정말 잘해 주시리라고 믿었고, 또 잘할 수 있는 분이었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런 현실에 접하고서부터 뭐라 그럴까, 저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나 소명감, 뭐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 그런 환경이지만 그전보다 정말 우리 당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말 생즉사 사즉생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제 평생 모든 열정을 이번 선거에 바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여러분 파주 시민들의 지지를 얻겠습니다. (45만) 파주 시민 여러분, 저 박재홍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파주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파주가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지 압니다. 준비하고 고민하고 저를 미력하나마 부족한 점이 많지만 꼭 지지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또 지지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박재진
전 의장님 고맙습니다. 박순영 우리 당 중앙위원이시고 또 경기도당 위원장님이신 고맙습니다. 또 지금 파주 을지구당의 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신 김광영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또 이 앞에 우리 정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걱정해 주신 또 우리 애국동지회 여러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시고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예총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 또 문학을 하시는 문인 여러분께서 참석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를 도와서 이번 선거 꼭 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저희 친구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황영수 친구, 또 이경복 친구, 또 남정우 친구, 기훈석 봉수회장님, 또 우리 갑지구당의 사무국장을 역임하신 이상은 전임 예총회장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제가 훨씬 편리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부터 먼저 질문. 네. 그 지금 자유한국당 아블 지역에서 단독으로 지금 출마하시는 건 아니죠? 단독으로 출마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누가? 역시 정치 상황이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고 꽃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저기 일지역에 네. 김동규 그 지금 현 그 도의원 네. 그쪽에서도 출마할 의사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의사 표명이 출마는 네. 없었죠.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기 아직은 자유한국당 그 경선이나 이런 건 아직 스케줄은 잡힌 게 없죠? 지금 당에서는 이제 전략공천과 경선을 병행해서 그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 원익입니다. 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진짜 뭐 애국적인 동지분도 얘기하는데 시장이 되시면은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 그 이념 그 스펙트럼 계속 가져가실 건지 하나 또 어차피 저기 경선을 하실 텐데 경선에서 너무 성공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답변 주실까요? 네. 먼저 저는 조상대대로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그러나 저는 지도자의 길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선거에 의해서 지도자가 탄생을 하면 그 지도자는 정당, 이념 버려야지. 특히 중앙 권력과 달라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살림, 지역을 얼마나 번영시키느냐, 그 번영을 통해서 시민 삶의 질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고 그 도시의 목표인 것이지 어떤 정당의 정당정책 또 어떤 이념을 표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물론 저의 가치관이 있죠. 또 누구나 해주시면 이념적 가치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파주 발전을 위해서 파주 시민 삶의 질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선에 승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돼서 뭐 답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가 정당 권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우월적 위치에서 경선에 공정한 보장이 안 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경선 룰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요. 공정하게 결정된 룰에 의해서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경선은 차차별해도 지금 파주시의 국회의원이 민주당 쪽의 국회의원인데 만약에 저기 회장님이 이제 시장이 되신다면은 그 2년 전 갈등 어차피 이제 성향이 또 틀리고 이게 부딪힐 때 어떻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시려고 저는 그 답을 듣고 싶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또 시민들께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이번에 파주시장을 선택하시는 그런 어떤 기본 선택의 기준으로서 아니 국회의원 둘이 대통령이 민주당인데 시장이 자유한국당이면 근데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여태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중앙에 예속된 지방자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지방자치의 정당 이념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다. 또 제가 이제 이번에 공약을 하겠지만 예술의 전당을 건립한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국회의원께서 그거 자유민주당 시장이 공약한 거니까 지원 안 해주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강정책은 물론 가치관은 달라도 어차피 우리 사회는 다양화된 사회에 살기 때문에 가치관은 달라도 하고자 하는 일, 시장이 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력이 될 거라고 믿고요. 또 협력을 안 하는 국회의원이면 갈아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당으로 당선이 됐을지언정 진정한 파주 시민을 사랑한다 그러면 당을 바꿔서라도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좀 있으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당적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특히 정치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 이념, 또 추구해야 할 그런 정신 자세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이념을 지키는 보수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가치가 어떤 형편에 의해서 바뀔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또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제 가치관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렇게 살아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그 보수라는 프레임에 잘 마시고요. 가끔 말씀드린 다양성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45만 시민의 다양성이 있는 목표를 다 들어야 되는데 지금 출마하실 회장님께서는 보수라는 자꾸만 그 프레임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다양성을 갖고 있는 그게 정답이 아닐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도자가 되면 그때는 정당의 색깔을 벗어야죠. 또 정당의 색깔이 무슨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에는.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45만 시민의 시장이 되어야죠. 그 절반의 시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또 어느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수인 역할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은 분명하지만 제가 시장으로서 지도자의 길을 간다면 당연히 파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겁니다. 그것이 정당의 권리돌이 된다면 설득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바레이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가치관은 분명하지만 파주시장으로서의 역할은 파주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또 어느 한편에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치우쳐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시자마자 제일 처음 가신 언론이 오마이뉴스입니다. 저는 비판했습니다. 조중동을 했어야죠. 그래야지 일이 되죠. 비판하는 세력을 껴안을 수 있어야죠. 저는 그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자기의 경쟁 상대였던 클린턴을 끌어안았죠. 고무장관을 시켰죠. 이런 화합과 포용의 정신, 제가 시장이 되면 발휘하겠습니다. 마지막, 저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기 시장님은 안보가 우선이에요? 평화 우선이에요? 당연히 평화가 우선입니다. 여기 박 회장님, 이제 좀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제가 부드러운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고 고맙습니다. 파주시가 지금 놓여 있는 산재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GTX라는 그런 큰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GTX가 지금 파주에 뭐 통과를 하겠다, 연장을 하겠다, 뭐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파주시에서 주에서 병풍 쳐주고 LH에서 앞에서 그냥 땅 장사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꼭 확정돼가지고 곧 뭐 삽질할 것처럼.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는 간 게 아닌데,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 되신 데는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떠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GTX의 파주 연장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갑의 윤호덕 의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우리 황진아 의원께서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전임 이재용 시장도 정말 많은 애를 써서 GTX 연장이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GTX가 파주에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언제 오느냐, 언제 첫 삽을 뜨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운정지역사회에서는 거기에 아주 들떠가지고 상당히 이제 아파트 값도 좀 이제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반가운 일이죠.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GTX의 연장을 조속히 시행하는데 온 시정력을 힘을 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두 분 국회의원님이 뭐 남의 일처럼 하시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것이 운정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GTX가 운정에서 끝나죠. 그러니까 GTX를 이용하고 싶으면 다시 운정지역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또 한 가지 문제가 GTX의 기지창이 지금 연다산지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만은 아직 그쪽의 지역 정서, 지역 여론도 지금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기지창 문제가. 또 기지창이라는 게 그렇게 1, 2만 평 갖고 해결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도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쪽 금천 문산 지역에도 GTX의 교통 영향이 교통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 대안으로 지금 문산 기지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역 KTX가 광명역에서 시작점은 아니지만 기점은 아니지만 광명역에서도 기지창이 있기 때문에 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효과로 우리 파주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금천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용 인원은 운정이 많겠지만 금천, 문산, 운정을 아우르는 그런 교통 노선이 되겠다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시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국가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어떤
저는 그냥 사석에서 지금 을 지구당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하고 계시는 우리 그 김동규 의원이 자기가 시장이 되면은 청사를 옮기겠다라는 말을 그냥 은연중에 이렇게 한번 비친 적이 있거든요. 아, 예, 아니 을지요. 을 당협위원장이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시초문입니다. 이왕에 이렇게 김준 기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보고요. 지금 청사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사가 아주 비좁아가지고요. 오죽하면 시민들이 써야 할 공간인 시민회관을 사무실로 개조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우리 파주의 문화예술 기회가 박탈당했던 거죠. 또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직원 수도 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청사가 사실은 이게 제가 서기보 때 지어졌는데 1976년도에 졌습니다. 너무 노후되고 그때 기구에 비추어 보면 뭐 그땐 과가 7개뿐이 안 됐을 때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청사가 좀 비좁다. 앞으로 우리 파주의 계획 인구가 70만인데요. 저는 70만의 계획이지만 100만 넘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10년 정도면.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청사를 갖춰야 된다. 또 지금은 청사가 이렇게 사무실 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복합 커뮤니티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연장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제 계획이 되겠죠. 저는 그런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시청사를 갖추는 게 정말 시급하다. 지금서부터 그걸 짓겠다고 결심을 해도 10년, 15년 후에 중호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사 이전을 거론하셨다면 아마 그런 생각에서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시청사를 이 자리에 짓느냐, 옮기느냐, 옮기면 얼로 옮기느냐 이런 그 지역사회의 어떤 큰 담론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 증가에 의해서 갑과 을의 부가 하나씩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지금 정부 기준으로는 인구 50만을 초과했을 때 분구 기준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분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행정 수요라든지 인구 증가 치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엔 70만, 80만 정도 돼야 하지 않을까 분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분구가 되면 뭐가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데요. 사실 고양시 예를 보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전 같으면 시청 가서 일 보면 끝나는데 지금은 시청 가면 구청 가라고 그러고 구청 가면 시청 가라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정 내리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다른 후보, 보수층에 이제 다른 후보 가배도 있고 의뢰도 있습니다. 후보들과의 차별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걸리는 것이 의뢰 당협위원장이신 김동규 의원이 출마 후보가 불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렇게 지역신문이든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두 분과의 관계는 후보나 당협위원장과 후보와 그런 관계보다 지금 가족이시잖아요, 그죠? 가족이신데 오늘 출마 기자회견 하신 거에 대해서 상호간에 논의가 되셨는지 또 출마하신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미가 있으셨는지 좀 알려주시죠. 처음으로 준비 안 된 질문을 주시네요. 차별성 문제는 분명하죠. 차별성 문제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송달령 시장님 이후에 파주의 이준원 시장님, 유하선 시장님, 또 전임 이재용 시장님 이렇게 거치면서 사실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이해, 또 지역 문제에 대한 고민,
지역사회를 사는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 특히 공직자 알아야 되고요. 또 그 지역사회를 움직이시는 분들의 그런 성향이나 그분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 이렇게 공직에 들어가면 사실 그 공무원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민선시장님이 선거에 의해서 들어오시면 구급공무원 신규 채용지하고 똑같다. 행정 패턴도 잘 모르고 그 시스템도 잘 모르고 또 그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공부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뭐 그 차별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그러면 지역사회를 잘 알고 또 지역 문제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고 또 그 해결 방안을 알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건 행정 경험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이제 다른 후보들하고 명백하게 이렇게 차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동교 위원장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을 당협에서 이제 와 계시지만 친척입니다. 제 고모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김동규 위원장의 아버님이 제 고종 사촌 형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많이 깃든 그런 고모님이신데, 우리 김동규 위원장께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당협위원장을 맡았지요. 대통령 선거 정말 당이 완전히 그냥 그 쪼개졌을 때, 완전히 망가졌을 때 정말 어렵게 당협을 맡아서, 그것도 도의원이라는 것, 그 숙명 때문에 당협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정말 많은 지금까지 이만큼 우리 당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그만한 공과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협위원장의 역할은, 당협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선거도 치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선거도 치러야 하고, 그 다음에 시도의원 선거도 치러야 합니다. 그 선거를 총괄 지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당협위원장은. 그래서 당협위원장이 스스로 출마하는 부분은 아마 뭐 아직 공식적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당협위원장으로 출마할 수 있다 그러면 공정한 경선을 해야죠. 또 비록 아까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셨는데 비록 친척이라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당협위원회 할 때 김동규 도의원께서는 출마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시장 앉아있어요. 못 들었어요.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가족들끼리 이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봤냐면, 2년 전으로 제가 시계를 돌릴게요. 저한테 이상한 얘기 한번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죠. 2년 전에요. 2년 전에 저한테 시장 출마 안 하신다고 저한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갑자기 출마하신다고 그러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 출마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재용 시장님 잘할 수 있는 분이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제가 출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제가 예천회장으로서 타주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일주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봉사죠. 꼭 시장에 나와서 뭐 그렇게 지금 아주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 선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두 번도 힘든데 세 번째 선거 치른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파주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저를 그대로 이렇게 안방에 가둬놓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현실을 절대로 이렇게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주가 위기 상황이라는 건 인식하시죠? 네, 인식합니다.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시장이 되시면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과제가 공직기강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공직기강을 얘기할 적에 신상필벌을 얘기하죠. 잘못된 것은 반드시 처벌하고 잘한 점은 반드시 칭찬하라. 그것이 이제 기강 확립의 SOP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상필벌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저는 공직사회가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하는 분위기의 기준은 고객을 우선하는 것이죠. 시민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하는 분위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통해서 평가받겠다는 생각을 하면 일하는 분위기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이 선거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시장이 당선이 되는데 그 시장에 들어가서 고객을 의식하지 않고 시민사회를 의식하지 않는 행정을 한다면 그 공직기관임을 얘기 하나만 하죠.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 또 우리 파주가 이렇게 공직사회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저 사회단체들도 그렇고 또 사회단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단체에도 보면은 마치 저 시장에 기대서 시에 기대서 시 공무원들한테 빌붙어서 보조금 더 따내려고 하는, 물론 그렇지 않은 단체가 더 많지만 그런 모습 그렇게 좋지 않지요. 또 지금 시의회도 그렇고 또 언론도 마찬가지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말 지역사회를 잘 알고 행정 경험이 있는 분이 들어오셔서 잘 화합하고 또 잘 까무리는 그런 행정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들어가자마자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바로 흩어진 파주시 사회의 분위기를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우리 저 언론인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굳으셔가지고요. 제가 따로 오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국장님 할 때, 하도 유아 독점에 명예만 갖고 계시는 시장님들 고생을 하셨는데, 간판이나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을 앞장을 하실 때, 저는 국장님실에서 산단나무 드린 말씀을 하셨는데, 파주시에서 가장 분약한 계층이던 노점상 따로 파시다처럼 별도로 노점상 깨끗한 거에서 걸어놓고 살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해보셨습니까? 제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적어도 노점상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분들이 상존하고 있다면 당연히 시장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만큼 훌륭합니다. 아이고, 기자분들이 절반은 퇴장하셨는데 그만 끝낼까요? 네. 마감을 줘야 돼, 3시에.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제가 시장이 돼도 언론인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제안, 제가 경호의 수렴을 해서 시장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를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선택하신 분들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만 해서 안 됩니다. 잘해야죠. 이렇게 해서 꼭 파주시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